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예상이 됐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달 가까이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지율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번 4월 총선이 끝난 직후에 있었을 때 한 24% 정도가 나왔고 이번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2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 부분 가장 많은 연령대가 이제 59% 가까이가 70대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지하시는 그분들 가운데 31% 가장 높은 비율로 지지하는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또 응답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보수에 계시는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왜 도대체 한동훈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만 애당초 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겁니까? 도무지 문재인 정부 또한 있었던 비상식적인 일들,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이가 원조가 아니죠.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진짜 비상식적인 일들을 저질렀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전과 관련된 문제였죠. 탈원전을 함으로써 뜬금없이 탈원전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을 흔들어 버리고 정작 북한한테는 탈원전은커녕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인 거 아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정숙과 관련된 논란들 뭐 한두 가지였습니까?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앞서 나가서 막 걸어 댕기고 그리고 또 뭐 여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을 바꿨다라는 등 별의별 논란이 많았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보여줬던 그 줏대, 그 어떤 소신을 대통령이 돼 가지고 유감없이 발휘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0.78% 차이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랑 협치를 하려고 하고 정작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시간이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드디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그러면 우리 묶어가지고 다 하자. 삼김 여사 특검을 그냥 해버리자. 김정숙도 하고 김혜경도 하고 다 그냥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죠.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수많은 것들 그거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얘기가 드디어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그냥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2조 심판원은 실패했다 그딴 소리라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은 뭐였어야 되는 겁니까? 2조 심판원의 심판원이 아니라 잘못된 거를 고쳐 나가겠다. 사법 질서를 바로 지켰다라고 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강력하게 대통령께서 의지를 표출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북한의 그 원전과 관련된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김민정 교수 또한 마찬가지로 삼김 여사 특검 얘기를 하면서 그 북한의 USB에 대한 언급도 지나가면서 하긴 했었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그 USB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무슨 뭐 문재인이가 그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지 뭔지 이래가지고 한반도 운전자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허허허 하면서 그 자동차 니마 그 자동차 타지 마시오. 완전 그냥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 탔다가 그냥 골로 가게 생겼지. 실제로 골로 갔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북 정상회담이다 뭐다 판문점 뭐 선언이다 뭐다 이런 거를 준비할 당시에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뭐를 넘겨줬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까? USB를 넘겨줬다라는 게 문제가 됐죠. 그 USB 안에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나아가서는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요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당시 의전비서관 제1부속실장을 지냈던 조한기가 나와가지고 판문점 보도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발전소 USB를 건넸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악의적인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자기가 문재인한테 직접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김의겸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내가 문재인한테 직접 확인했는데 발전소 관련 사안이 USB에 담겨 있다. 그러면서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한테 전달했다라고 김의겸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두 사람의 말이 완벽하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사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특검이 필요한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 해놓고 북한한테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면 이거만큼 매국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걸 특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 USB 보자 좀. 그 USB 건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이니까 기록관이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꺼내가지고 뭐가 있는지를 보자라고 해가지고 보려고 했더니만 놀랍게도 관련된 기록물, 대통령 일반 기록물에 당시 이제 확인해보니까 어땠습니까? 부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그냥 관련된 것도 아니고 북한과 관련돼 있는 그렇게나 중요한 사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 기록관에 부존재, 아예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냥 제거했다, 없앴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이 산업부를 주도로 했던 탈원전과 관련된 문제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요하리만큼 탈원전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요하리만큼 방해했던 게 추미애 아니었습니까? 당시 이제 일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막 기가 막힙니다. 11월 5일에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지검 등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된 것인지 추미애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렸던 게 11월 24일이었습니다. 대전지검이랑 산업통상자원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대전지검에서는 산업부 공무원과 관련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를 드라이브를 쭉 걸고 있었던 와중에 갑자기 추미애가 튀어나와가지고 직무정지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직무정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다시 검찰총장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업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놀라운 얘기들이 튀어나왔었죠. 산업부에 대한 감사 전날, 원전에 대한 감사가 있기 전날 밤에 자료 444개가 한꺼번에 삭제가 됐던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증거인멸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직원을 붙잡아 놓고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거 왜 원전 파일과 관련된 걸 삭제했냐라고 했더니 그 직원의 얘기가 뭐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내림을 받았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특검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된 파일을 복구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당시에 그랬더니만 어떤 폴더가 발견이 됐었냐? 이른바 뽀요이스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가 발견이 됐습니다. 뽀요이스는 핀란드어였는데요. 한국어로 바꾸면 북쪽에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산업통상부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그 자료가 핀란드어로 뽀요이스라고 그렇게 폴더명을 해놨을까요? 누가 보든지 간에 제대로 발견을 못하게끔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폴더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 북원추라고 하는 폴더가 또 있었습니다. 북원추가 뭘까? 들어가 보니까 파일 이름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고 하는 파일이 2개가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축약하면 뭐예요? 북원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고 자료에는 어떤 또 파일이 들어가 있었냐?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사업 현황 및 독일 통합 사례 이런 식의 파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파일의 내용 또한 공개가 됐었는데요. 산업부가 어떤 식의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었냐? 북한 내 원전 건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이다라고 하는 주제의 파일까지도 그런 보고 자료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습니다. 3가지 갈래길로서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그냥 북한 내에 건설을 해버리는 거. 두 번째, DMZ에다가 건설을 하는 거. 세 번째,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통한 전력 손전 이렇게 3가지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실상 바로 추진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을 하려고 했던 인간이 왜 도대체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고자 했을까요? 왜 DMZ에다가 건설하고자 했을까요? 왜 도대체 신한울 그렇게 못 없애가지고 안달이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통해가지고 전력을 만들어서 북한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까요? 이게 지금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뭐냐? 만약에 원전을 짓게 된다면은 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뭐 핵 연료 같은 거, 사용 후 핵 연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환경 오염이 될 거다 마다 막 그런 식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사용 후 핵 연료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한창 이제 후쿠시마 그만 논란이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국제 원자력 기구 감시를 통한 북한 내 처분, 남한 내 처분, 제3국 반출 등이 검토가 됐대요. 이게 여러분 믿기십니까? 애당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에 탈원전을 하겠다, 환경오염이 파괴가 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사용 후 핵연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 이거 처리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환경피해가 발생한다 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고 그 원전에 대한 사용 후 핵연료를 어디에서 처분하고자 검토했던 거예요? 남한 내, 대한민국 내에서 그거를 처분하고자 검토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기십니까? 이런 인간들이 후쿠시마 무슨 뭐 방출하게 된다면 그거 뭐 30년 40년 뒤에 뭐 다 희석화돼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그것조차 가지고 난리를 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작 지들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전을 사용하고 난 뒤에 발생했던 핵연료를 대한민국에서 처분하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검토까지 했던 인간들이 이것이야말로 매국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특권감이지 다른 게 뭐가 특권감이겠습니까? 도대체 문재인이가 USB에 뭐를 담아가지고 북한 김정은한테 줬던 것인지, 정말로 대한민국에선 탈원전을 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줘가지고 북한의 경제적인 자립을 높여주고자 했던 것인지, 이것 자체만으로도 반국가행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특검 계속 민주당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이런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오케이 특검하자 그러면 이거부터 특검하고 아니 같이 하자라고 밀어붙여서 USB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